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저는 지난 32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지금은 일한 지 이제 한 4년 차 접어든 감정평가사 조명지라고 합니다. 저는 감정평가 이론 과목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이 실무, 이론, 법규 이렇게 세 과목이죠. 그 중에 2교시에 보는 과목이 감정평가 이론이고, 일단 지금 다들 감정평가 이론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부하신다는 전제하에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저희가 강의에서 감정평가 학원론 책이라고 그 서광채 교수님이 쓰신 책을 앞으로 교재로 볼 건데요. 오늘은 그 교재 내용은 들어가진 않고 오늘 이렇게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서 뭐 간단히 보시면은 감정평가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뭐 어떻게 발전했는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감정평가라는 걸 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랑, 그리고 감정평가 이론 과목의 기출문제 예시도 보고요.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도 실제로 나오는지 간단히 보고, 그리고 감정평가 이론 과목의 전체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간단히 크게 볼 거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이론 과목에서 합격할 수 있기 위한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 그것도 간단히 오늘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프린트하고 제가 판서해드리는 내용 가지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감정평가 2차 시험에서요. 과목이 3개였죠.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거꾸로 먼저 써보면요. 법규, 이론, 실무. 원래는 1, 2, 3교시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이 일단 어떤 목적으로 시험이 치러지는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험을 합격하면은 뭐 수습 기간을 거치기는 하지만 바로 현업에 투입되어서 감정평가 그 업무를 실제로 수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합격한 지 뭐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뭐 해야 경매평가, 소송평가, 그리고 뭐 3년 지나야 공시지가 평가가 가능해지고 그런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합격을 해서 자격자가 되는 순간 저희 지금 내년 대비라고 하면은 37회 대비죠. 그 37기 감정평가사가 되셔도 그냥 극단적으로 1기, 2기 감정평가사로 합격하신 그 분들하고 그냥 사인의 효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바로 현업에 투입이 되어도 이 업무가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지를 보고 그 가능한 사람을 합격시키려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세 과목은 결국 감정평가를 실제로 할 수 있으려면 알아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그럼 감정평가사가 되어서 감정평가 업무를 하려면 알아야 하는 내용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내용이 있다고 하면요. 그 중에 법으로까지 만들어져서 이거는 안 지키면 절대 안 되는 그게 법이죠. 법으로 제정된 게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일부가 알아야 하는 전체 내용 중에 어느 정도는 정말 이거는 법으로까지 규정을 해 놔야 한다. 이런 부분이 법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법규 과목은 그러한 실제 법으로 규정이 된 내용들을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론은 법으로 규정되진 않았지만 그 외에
감정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이제 나머지 내용들 있죠. 법으로는 규정되지 않은 그게 이렇게 법 규정은 안 됐지만 이론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묻고 아는지 보는 과목이 감정평가 이론 과목입니다. 그러면 실무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면요.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요것들을 토대로 실제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줄 아는지 보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실무 과목은 그 우리가 답안지는 셋 다 똑같이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시행하니까 똑같이 그 논술 답안에다가 보거든요. 근데 이거랑 이거는 그 줄글로 쭉 쓰는 그런 논술 답안 형태가 맞습니다. 근데 실무 과목은 그 답안지에다가 뭐 줄글을 쭉 논술을 한다는 느낌의 답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작성하는 그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그 답안지에다가 뭐 이런 거 이렇게 판단함 이렇게 계산해서 얼마라고 뭐 숫자 계산을 해서 실제 감정평가액을 계산하고 왜 그 감정평가액이 나왔는지까지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말 그대로 평가서의 축소판을 쓰는 게 감정평가 실무 과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실무를 할 줄 아는지를 보는 거라서 1교시 실무 과목이 다들 제일 어렵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꽈락률, 그러니까 이 과목 하나의 점수가 40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하려면 그래서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 과목이 각각 따로따로 뭐 그냥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실무를 할 수 있으려면 이론적인 것도 알아야 하고 법적으로도 규정된 것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뭐 제가 이론 강사라서도 그렇지만 이론이 제일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론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사실 실무 과목도 점수가 따라옵니다. 근데 뭐 실무랑 이론이랑 별개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수험생들이 늘 뭐 대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저렇게 실무, 이론, 법규 세 과목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다가 깨우치는 순간 뭐 합격하기도 하고 뭐 그런 편입니다. 우리 시험이.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 세 과목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어느 하나만 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어느 하나 잘 하면은 딴 것도 따라오는 게 당연한 그런 공부를 하는 공부 내용이 있는 시험이구나. 그거를 처음부터 다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프린트 내용을 볼 겁니다. 프린트 내용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뭐 감정평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감정평가가 필요한가, 뭐 이렇게 있죠. 감정평가 이론이 결국은 모든 것의 그 바탕이 되는 내용이라고 좀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과목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기본 강의를 들으실 텐데 감정평가 실무 기본 강의에서는 아무래도 감정평가의 뭐 완전 기초부터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실제로 뭐 토지, 건물 등등 감정평가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공부하는 게 실무 과목의 실제 내용이에요. 그리고 법규도 그 중에 저렇게 법 규정으로 실제로 규정이 딱 된 내용들 자체를 왜 그렇게 규정이 됐는지 정도의 설명과 그리고 그 규정 자체를 암기하고 그리고 뭐 대법원 판례 암기하고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 이론 과목에서 이렇게 감정평가란 무엇인가부터 그리고 각종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합격해서 일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접하는 어떤 용어들이 있고요. 특히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는 한자가 많이 존재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 도입의 그 시초를 뭐 따져 보면은 일본 감정평가 기준을 많이 차용을 했었고요. 최근 근래에는 미국 감정평가 기준도 많이